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이버나 다음 뉴스 랭킹을 쫙 보면 뭐 장윤기 사건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해서 쫙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이 얼마나 불신이 큰지 위험한지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데 왜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뢰하기 어려운 기관이 돼가고 있지? 그렇게 되면 보안 수사권 요구권을 떠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 경찰이라는 것 자체에 신뢰가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검찰개혁 국면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네. 또는 뭐 보안수사권 이슈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여론 작업이 꽤 오래 있었다. 네. 집중적으로 그 여론 작업이 위험하다 오히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전쟁 이슈나 여러 가지 국정 이슈도 보면은 누군가가 죽고 다치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여론에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에 이제 맨날 장윤기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막 일부러 끄집어 와가지고 보안 사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중점이 경찰이 얼마나 쓰레기인가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여론이. 그 보안 사건, 그 검찰 개혁 그 국면에 있어서. 그래서 온 그걸로 도배가 되는데 제가 전에 어디서 한번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어느 도시든 항상 마음 아프지만 사건 사고가 생겨요. 그 수가 하루에 수십 건이 아니라 수백 건 이상 보통 생깁니다. 선진국조차도. 대한민국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뭐 자연사를 떠나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사고사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루에 벌어지는 사고가. 전체를 다 잡아보면. 그거면은 모든 언론의 메인을 다 장식하고도 나올 만한 숫자가 매일 펼쳐져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그런 것들을 사건 사고를 모든 언론에 장식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안전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비중을 굉장히 잘 배분해야 된다. 모두가 힘든 얘기, 슬픈 얘기, 우울한 얘기, 분노하는 얘기, 망한 얘기, 죽는 얘기만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약간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게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수기를 하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면서요. 그런데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노출해 버리면 밑에 사람들은 눈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 봤던 것처럼 경찰 개혁을 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집중하게 돼요. 왜? 최고 권력자가 경찰을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그럼 중점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불신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발표하는 걸 국무회의 보는데 깜짝 놀랐다. 검찰 개혁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경찰의 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하지가 1, 2, 3, 4, 5, 6, 7이 들어가 있고 검찰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는 안 들어있더라. 이게 이렇게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게 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소방청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럼 뭐 소방청도 때려잡을 거예요? 감시하고 견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이거는 조금 뭔가 잘못된 방향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경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신뢰에 대한 뭐 그런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말 수기를 원했고 개혁하기를 원했다면 철저히 이러한 부분들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경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수사기소 분리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처음부터 차라리 입장을 발표를 했어야지. 수기하는 척이 돼 버렸잖아.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죠? 왜 그 정성호 장관만부터 해갖고 조상호 정책부장부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뜻인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기가 됩니까? 뭐만 하면 대통령 뜻인데 뭐 어떡하려고 어쩌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주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 아, 이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대표해서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보완을 제가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30 극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 저관여층 중에서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민주당 대신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이유를 파악을 하든지. 두 개가 다르다. 다르죠.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2030이라고 해서 4050 세대한테는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잘. 왜냐면 우리가 203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고 이게 지금 하시니까. 굉장히 좀 변절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게 황희두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버 내란과 그 민주당에서 청년들을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30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추미애 지사께서도 지난 그 출구조사 때 20대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대 여성은 75.9%나 됐고 20대 남성도 43.8%나 됐습니다. 근데 추미애 지사는 언론이든 민주당 내부든 굉장히 강경파로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20대 여성들의 그 지지율 하락을 자꾸 보안 사건이랑 연결 지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추미애야말로 가장 강경한 그 경찰 개혁 논자였는데 그렇다고 그렇죠. 지지율이 낮았냐, 높지 않았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설득을 제대로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셨죠. 여론조사 꽃에서도 보면 네. 민주당 지지층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보안 수사권 폐지 찬성률은 훨씬 높습니다. 높죠. 국힘당은 80%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왜 민주 진보 진영인데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 더 힘쓰는 게 아니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은 경찰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 그게 번지는지. 그러니까 80% 반대하는 80%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풀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찬성하는 민당을 찬성하는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논리 구조를 세우고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되면 다 납득하세요. 그런데 뭐 김남희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그 뭐 다른 방송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찰 견제와 관련한 큰 틀도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선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어제 정성호 장관께서는 그 사임 표명하시면서 당으로 돌아가서 그 뭐 형소법 관련해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요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기 뭐야.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 통합과 형소법 수정 역할 할 것. 저는 정성호 장관이 당으로 분명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현주, 이병태 뭐 등등등 할 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게 정성호 장관이에요.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검찰개혁 뒤집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정성호 장관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장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 걸쳐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회로 돌아올 거라고 봤습니다. 분명히. 건강 이슈 뭐 문제로 돌아온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 통합, 형소법 수정 역할을 할 것. 이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뛰려고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전에 그 김민석 총리 때 당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음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되든 이미 다 이야기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먹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죠? 아무튼 쭉 해서 마지막에 이것까지는 하고 끝낼게요.
지금 10월 2일 저 뜨거워지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게 짧게 있는데요. 네, 매우 짧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다리는 분들 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개혁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그렇게 불신을 하고 불안하다면 경찰청장은 왜 1년간 임명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궁금합니다. 자,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끝났어요. 그렇죠. 경찰청장을 왜 임명 안 해요? 저도 이제 참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그러진 않 그런 거 뭐 있는 건 아닌데 주변에 이제 경찰 고위직 간부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지 이제 물어보고 막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 임명하지 않으면 휘어잡기가 쉬울 거예요. 왜? 여러분 무슨 차장이 고개 들고 방귀 드는 거 봤어요? 예? 검찰총장이나 뭐 청장 정도는 돼야지. 뭐 검찰차장이 막 방귀 드는 거 봤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군들이. 응? 그 밑에 이제 이 정도 직급과 이 정도인 사람의 후보가 A, B, C가 있다고 쳐. 그럼 대호도 지호도 뭘 해? 나 말을 잘 듣지. 왜? 내가 될 수도 있거든. 이해되셨죠? 그런 분위기래요. 대호, 지호 막 우리 해만 이렇게 세네 명 막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다섯 명 막 이거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기대감에 엄청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지금 터질 거라고 보여지냐? 임명을 안 할 수는 없고 임명이 안 된 사람들은 또 불만이 생겨 나오겠죠. 왜? 여기서는 좀 이런 표현이 차라리 좀 빡 하고 빡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이용당했다라는 느낌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예. 아니 차라리 희망 고문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1년 넘게 희망 고문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올공시위 저거 난린데 왜 제대로 안 하냐. 이거는 해야 경찰이 이거 현장에 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자기들이 시스템상 그런 거예요.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 출동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혼자 삘 받아서 나가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에 결국에는 자기들도 오다를 내릴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빵이 없으면 어떡해. 내려온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의 국민의 신뢰에 맞게끔 잘할 수 있길 기대해. 쉽지 않죠. 그러면서 무슨 뭐 경찰이 뭐 불신을 얘기하고 그거 어렵다라고. 안 맞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건 임명하지 않느냐. 경찰을 못 믿고 그렇게 한다면서 왜 이건 임명하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그 조직이 탄탄하겠냐. 맨 위에가 없는데 구심점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넘쳐나거든요. 20, 30대로 잡아주세요. 일반 논평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에 기반한 논평은 없어요. 자기 세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논평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늙은이들 불렀지. 그럼 아주 오늘 영하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아니 우리 또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다르구나 확실히 또는 이 점은 다르지가 않구나 그 차이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모신 거라 의식적으로 본인 세대를 대변하러 자 안 그럼 잘립니다. 자 첫 시간 청년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저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면서 인정하는 부분인 게 앞에 이야기가 갑자기 보안 사건 이야기로 빠져서 사실 원래 준비한 뒤에 내용은 다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었거든요. 원래는 청년 기탁금 문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 문제, 원래 SNS 리트윗하는 거, 백해 무익한 정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조롱과 멸시 혐오문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런 계정을 하는지 이거 제가 준비를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근데 어머 금방 20분이 가버린 거야. 한 두 마디 한 것 같은데 20분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메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한 재밌는 것들
신박한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대요. 예. 그 시청자로 볼 때는 '아이 뭐 하나만 하나를 뭘 이렇게 길게 해.' 이러거든요. 한 번씩. 근데 막상 가서 해 보니까 나도 하나만한 똑같은 평론만 온 것 같은데 뭐 금방 끝나 버렸네. 어떡하냐 이거. 이러면은 2030 노평이 아니라 MG 평론이 아니라 똑같은 평론 아니야? 진짜 순식간에 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중요한 것만 짧게 칠 수 있는 걸 좀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땀 엄청 흘렸거든요. 다음번에 좀 더 잘 준비해 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끝나고 죽 먹었냐고 하시는데 여기 게스트 이렇게 오면은 이제 1 층에서 죽 같은 거 막 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안 넘어갈 것 같아 갖고 오늘은 안 먹었어요. 예. 세대가 달라도 느끼는 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사실 같은 시대를 사는데요.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다만 관점이나 뭐 관심사나 해석의 영역에서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솔직하게 제 스스로 평가했을 때 0크크가 아니라 좀 늘크크였다. MG에 대한 평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이한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조금 신박하고 재밌는 걸 좀 준비해 가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리뷰를 여기까지 해서 마쳐 보도록 하고요.